안녕하세요. 로펌 머스트 노우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그 타다 관련해서 타다를 금지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반 이후에는 완벽하게 불법이 된다. 이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최근에는 타다 관련해서 관련자들 이재용 대표도 그렇고 무죄가 되었다. 그래서 타다가 무죄가 되었다는 기사가 있었고 얼마 안 있어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었다. 도대체 이게 어떤 말이냐?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사실 저도 제가 직접 이 사건을 담당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관련 법들을 보고 개정안들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런 택시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제를 하는 법이 있겠죠. 그 법이 바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인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 운수사업이라고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카테고리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대여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이 네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운송사업은 면허가 필요하고, 세 번째 터미널 사업도 면허가 필요하고, 운송가맹사업도 면허가 필요해요. 그런데 대여사업은 면허가 필요 없어요. 자동차를 빌려주는 거, 우리 렌트카 회사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차를 빌려주는 거는 별도의 면허 허가가 필요 없이 그냥 등록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입장에 한번 대볼까요? 쏘카는 뭘 하는 겁니까? 자, 제가 조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공항에서 쏘카를 부르죠. 그러면 쏘카에서 차가 오죠. 그러면 이제 쏘카 입장에서는 지금 어차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속의 사업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이거는 나머지는 다 이게 면허가 필요하고,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이 면허 한 대가 얼마나 비쌉니까? 거의 1억 가까이 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대여 사업은 면허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우리가 차 빌려주는 거잖아. 어차피 쏘카라는 것도. 그래서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 등록을 했어요. 쏘카가.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그래서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차만 빌려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렌터카 빌릴 때는 차만 빌리잖아요. 차만 빌리니까 이거는 그냥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택시 기사들이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쏘카는 말이지 자동차 대여 사업이라고 빌려놓고 등록해놓고 차도 빌려주고 기사까지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순수한 면허가 필요 없는 자동차 대여 사업이냐? 꼼수 아니냐? 여기서 문제가 비롯된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법에,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34조가 이게 키포인트예요. 34조 2항하고 3항의 키포인트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자동차 대여 사업자, 즉 쏘카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빌린 자, 적어도 조우성이라는 사람이 공항에서 차를 불렀으면 빌렸다고 볼 수 있겠죠. 일정 시간 빌리는 거죠. 1시간에 2시간이든. 빌린 조우성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 조항이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그래, 자동차 대여 사업 하는 건 오케이인데 차만 빌려주지 운전자까지 알선하면 안 돼요 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쏘카 입장에서는 운전자를 이렇게 알선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다만 쏘카는 요거를 발견한 거죠. 다만이라는 단서가 있는 겁니다.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까지도 패키지로 알선할 수 있다. 오호, 이런 게 있었구나. 그 대통령령이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인데 18조에 외국인인 경우에 또 장애인 65세 이상의 사람. 이렇게 좀 뭔가 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렇게 보호가 필요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야, 차만 줘가지고 어떻게 하냐. 운전자까지 줘야 이게 뭐 제대로 될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 이런 편의를 봐줬는데 거기에 바항에 뭐라고 있느냐. 승차 정원이 11인승에서 15인승 이런 좀 큰 차를 빌리는 사람에게도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오호, 이 조항이 있었구만. 그래서 소카는 요 34조 2항에 따라서 우리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 있잖아요. 11인승에서 15인승까지의 승합 자동차를 빌리는 사람한테는 운전자도 알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선해 준 겁니다. 라는 이제 논리가 섰던 거죠. 그래서 타다 차들이 다 크잖아요. 그 사실은 한 명이 불러도 큰 차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34조 2항이고 34조 3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동차 대여 사업자 즉 소카는 말이 되게 어려워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이 법의 취지는 야, 너가 말이야, 이런 면허가 필요한 이런 운송 사업이나 터미널 사업이나 가맹 사업이 아니고 면허가 필요 없는 자동차 대여 사업은 되게 심플한 사업이야. 면허도 필요 없어. 쉽게 허락해 주지만 숙제를 준 거죠. 너희는 말이야 함부로 운전자 알선하면 안 되고 알선하더라도 이렇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에만 딱 알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돼. 이런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 요 대통령령하고 요 11인승, 15인승 요쪽에 포커스를 딱 두면 타다는 우리는 합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택시 회사 쪽에서는 야, 이 지금 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좀 어려운 사람들 뭔가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대주려고 한 거지 지금 너네들은 말이 11인승, 15인승이지 혼자 불러도 다 가잖아. 결국 이거는 법을 악용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34조 3항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거 봐.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이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적인 조항이 있잖아. 이것의 위반이야. 34조 3항 위반이야.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34조 3항을 위반하면 어찌 되느냐. 이 법 90조에 보면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 보면 나오죠. 7호에 34조 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를 말이지 그냥 대여 사업자가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요 법에 걸린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카의 입장과 택시 회사 입장이 서로 다투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1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라고 되게 좋아했잖아요. 타다 측에서. 그게 뭔가? 그래서 이게 판결문인데요. 판결문에 보면은 소카하고 타다 이용자 사이의 법률 관계는 초단기 임대차 관계다. 그러니까 대여 관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다 일단. 자, 그러면 이제 검사가 기소했을 때 이 부분이죠. 타다 이용자가 조성이라는 사람이 공항에서 타다 승합차를 사용해서 이동하는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는 여객 운송이 아니냐? 아까 그 34조 3항 이 여객 운송이잖아. 라고 이제 검사가 기소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뭐 여러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은 조금 판결문이 좀 희한하게 되어 있는 게 자, 소카가 타다 앱을 통해서 타다 드라이버가 매칭된 타다 승합차를 그쪽으로 보내준 거는 재밌어요. 타다 승합차 아까 임대차 계약이라 그랬죠. 차하고 그 소카하고 승용차를 부른 조우성 간의 임대차 계약인데 그 임대차 계약의 이행과 이에 부수하여 타다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운전자 알선, 이렇게 되게 제한적인 의미의 그런 것이지 이 법에서 얘기하는 여객의 요구에 응한 운송계약 관계에서의 유상으로 보기 힘들다. 운송으로 보기 힘들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저는 이게 상당히 이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여객 운송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여객 운송으로는 보기 힘들고 그냥 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드라이버가 따라오는 것은 그냥 부수적인 계약에 응한 것일 뿐이지 운송으로는 보기 힘들다. 그래서 어떻든 저떻든 이것은 그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뭐냐 그러면 되게 엄격하게 그 법조문을 해석하라는 그 원리에 비춰봤을 때 이거는 뭐 좀 죄가 되기 힘들다라는 거고요. 검사가 또 이 얘기를 했죠. 나아가 피고인들이 말이지 렌터카 이용의 외관, 이렇게 겉모습은 렌터카 이용의 즉 대여업자처럼 했는데 사실은 유상 여객 운송을 한 거 아니냐. 이 점도 검사가 지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판사는. 근데 여기에 보면 판사가 쓴 내용에는 여러 가지 이 여객 자동차 법령이 점점 완화되고 있는 이런 추세. 옛날에는 되게 빡빡했는데 그래서 그 완화된 추세 중에 하나가 11인승 15인 이하는 좀 확대시켜 준 점. 그 다음에 이런 뭐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뭔가 새로운 시대 변화에도 조금 경제적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무죄가 된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를 하면 이 판결의 취지는 검찰 쪽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분명히 34조 3항에 대여사업자는 허가도 안 받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제한적이다. 그래서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 이 조항, 원칙적인 조항을 가지고 딱 시비를 걸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판결문은 괜찮다. 그러니까 여기서,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굳이 시행령까지 거론도 안 했어요. 그냥 이거는 임대차 계약에서 부수되는 그냥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법논리적으로는 조금 더 싸워볼 여지는 있다고는 보는데 검찰 측에서는 어차피 항소를 했으니까 하여튼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1심 판결만 놓고 보면 아하, 쏘카는 계속 자동차 대여 사업자, 그러니까 렌터카 업체랑 분명히 다르잖아요. 렌터카는 차만 빌려주는데 운전자까지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면죄부를 받은 거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됐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애매해요. 애매하다 보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이거를 좀 정확하게 규정하자라는 이제 요구가 많아서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해가지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이제 개정안들이 올라갔고 그 개정안이 바뀐 거거든요. 사실 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를 한 건데 이 모빌리티 사업, 특히 이 플랫폼 관련된 모빌리티 사업을 활성화시키자라는 의미에서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막상 법이 통과가 되니까 지금 쏘카 측에서는 이거는 우리를 죽이는 거다.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그랬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라는 이 큰 틀에서는 크게 네 가지 운송사업, 대여사업, 터미널사업, 운송가맹사업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이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사업 이게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브랜드 콜택시 있잖아요. 브랜드 콜택시. 브랜드 콜택시는 마치 가맹점처럼 가맹 본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는 일본에 뭐 MK 택시, 그래가지고 브랜드 택시가 있어서 거기는 더 깨끗하다. 이런, 그것들이 이제 운송 가맹 사업인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이 여객 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을 원래 규정한 이 챕터에 다른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은 법 49조 2에 여객 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 택시 같은 거를 이렇게 면허, 당연히 이것도 면허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49조 2를 이렇게 바꿨어요.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어요. 운송 플랫폼 사업. 그러면서 운송 플랫폼 사업이 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운송 플랫폼과 타다 같은 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를 확보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여기서 운송에는 운송 플랫폼을 통해 즉 쏘카 타다 앱을 통해서 여객과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무슨 얘기냐? 그동안 이게 쏘카가 타다가 좀 애매하다. 이게
기존의 어떤 그 법규를 좀 피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딱 카테고리가 애매했는데 이번에 아예 법에 여객 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이라는 이름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럼 이게 도대체 뭔데? 이게 바로 지금 타다와 같은 영업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딱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여객 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이야. 그러면 소카 입장에서는 그러면 드디어 이제 우리 사업이 타다 사업이 법에 들어갔네, 제대로 들어갔네, 땡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걸 이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면허가 필요한 거예요. 이 49조의 3에 보면은 이 플랫폼 운송 사업 하려고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지금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서 등록만 받으면 오케이였는데 별로 돈이 안 들었는데 이제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이게 완전 이제 뭐 택시 허가 받는 거랑 거의 비슷해진 거죠. 그 다음에 이 허가할 때 보세요. 허가 기준에서 사업 계획을 우리가 내야 되고 여기는 보면은 수송 수요와 택시 총량 등을 고려한다.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지역별로 지금 택시 총량이 많아서 그거 뭐 허가 안 해주고 새롭게 개인 택시 면허 내고 어려운 거 이런 거 아시죠? 근데 이런 총량 문제가 여전히 기존 택시 업계에 있는데 지금 이게 플랫폼 운송 사업을 택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택시 총량 문제까지 해서 이것도 다 고려해서 허가해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엄청 그냥 똑같은 택시 사업이랑 똑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기여금도 내놔라. 그러니까 플랫폼 운송 사업자는 허가 대수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해서 기여금도 내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 양성하지 허가도 생기고 그 다음에 총량 기준에 따라서 허가가 될 거니까 되게 좁은 문이 될 게 뻔하고 기여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저 90조로 내려가서 90조의 7의 2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이렇게 우리가 플랫폼 운송 사업자로 인정을 해줬어. 그런데 이거 허가를 받지 않고 말이야. 플랫폼 운송 사업을 경영해 뭐 앱 같은 거 활용해서 고객이랑 연결해주고 그러면 어찌 된다? 처벌받는다. 이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니 법을 통과하면서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개고기 있잖아요. 개고기를 우리는 그냥 이제 뭐 또 개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름에 개고기를 드시는데 이게 식품위생법의 카테고리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식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 식품의 카테고리에 들어오면 식품위생법으로서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 지금 규제 감독이 없으니까 되게 사각지대에 있다. 그래서 이걸 오히려 양성화하자. 양성화한다는 얘기는 개고기 식용이 이게 식품으로 들어오게 되면 법의 규제를 제대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가격이 훨씬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동안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인데 차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 운전자까지 빌려주는데 뭐 시행령에 비슷한 규정이 있으니까 싹 이렇게 해서 뭐 별 큰 문제 없이 되는 것처럼 되어 왔는데 이게 계속 택시 업계랑 부딪히다 보니까 법이 애매해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법 그럼 정확히 하지 뭐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법에서 딱딱딱 규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플랫폼 운송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플랫폼 운송 사업자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다 보니 이거는 면허가 필요한데 허가가 필요한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은 법의 약간 사각지대에서 그 운영되던 이 사업이 양성화는 됐지만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진입장벽이 높아진 이런 구조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제가 오늘 오후에 지금 사무실에 나와서 한 30분 동안 뭐 인터넷 좀 보고 저도 타다가 좀 막연해서 이게 왜 문제가 됐는가 그랬는데 결국 이게 여객운수사업법이고 이번에 개정법에서는 그동안 그레이존에 있던 이 차도 빌려주고 운전자도 빌려주고 하는 그 영역을 아예 플랫폼 운송 사업자라고 집어넣되 허가 기준을 높여버렸다. 그래서 지금 소카가 뭐 대통령님 이거 아예 법안 거부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상황을 한번 지켜보죠. 저도 덕분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지금까지 로펌 머스트 노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